아마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한국어 원서 읽기와 한국 드라마 쉐도잉과 같은 목표를 세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제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 이 책과 드라마를 선택했는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올해 목표를 세우시나요? 예를 들어 한국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토픽 6급 취득하기, 운동하기 등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그동안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만 돼도 내가 세운 올해 목표가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6월이 지날 쯤에는 내가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 그 자체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목표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까요? 새해 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방식으로 새해 목표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아는 것, 핵심 목표를 우선순위에 놓기, 목표를 시각화하기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스마트 목표 설정이었어요. 스마트 목표 설정법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처음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예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건강해지고 싶다 대신 매주 3회, 30분씩 걷기 같은 식으로요.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대신에 올해 12권 읽기처럼요.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해요. 지나치게 큰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목표는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즉, 여러분의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올해 안에 또는 1분기 안에처럼요.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스마트 목표 설정법을 참고해서 세워보면 첫 번째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안에 미국 드라마 굿 플레이스 시즌 1과 2를 쉐도잉 하기와 영어 원서 2권 읽기입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많이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고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영어로 진행한 적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영어 실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B2와 한 C 레벨 사이에서 딱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이요. 그래서 올해는 확실한 C1 이상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아마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한국어 원서 읽기와 한국 드라마 쉐도잉과 같은 목표를 세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제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 이 책과 드라마를 선택했는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제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 많은 미국 드라마 중에서 왜 하필
굿플레이스를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대본을 구하기가 쉽고 심지어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드라마를 본다면 뭐 대본, 번역본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대본이 있어야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따라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도 번역본이 있으면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본과 번역본을 구할 수 있는 드라마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영어 공부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팁이니까 여러분도 한국어를 드라마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최우선으로 대본과 번역본이 있는 드라마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재미예요. 저는 재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드라마가 뭔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뭔지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굿플레이스의 줄거리, 그리고 예고편을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굿플레이스를 선택했어요. 마지막은 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과 회당 20분에서 30분으로 부담 없이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만약 드라마가 한 50분, 1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한 편을 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분에서 30분이면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참고해서 고르는 것이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저처럼 어떤 드라마나 영화 하나에 꽂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진짜 나는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꽂히시면 그냥 그걸로 한국어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대사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진짜 가끔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원서 두 권을 읽을 거라고 했잖아요. 원서 두 권 중에 한 권은 이미 정했는데요. 책 제목은 바로 홀스입니다. 제가 홀스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지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번역본이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이 있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미인데요. 특히 책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내가 흥미있어 할 주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보다는 책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책을 고르는 게 나에게 잘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홀스의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홀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난이도입니다. 저처럼 원서를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평균적으로 2개 이하인 그런 책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사전을 찾다 보면 결국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밌지가 않고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책을 점점 읽기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문장에 평균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2개 이하인 그런 난이도를 가진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홀스를 선택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참고해서 고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꼭 한국의 원서가 아니라 홀스와 같은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 또는 어린 왕자의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왕복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볼 예정이에요. 네, 물론 출퇴근하는 모든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올해 안에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만 명 달성하는 것보다는 10만 명 달성하는 게 쉽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만 명을 달성하자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주 1회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갔다 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시간을 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주 1회는 꼭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에 한 번씩 올리게 되면 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소통을 많이 하는 거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빠르면은 1월부터 아무리 늦어도 2월부터는 제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면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채널은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제 콘텐츠를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잘 반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댓글이나 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잠깐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새해 목표를 공유하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럼 저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해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